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이드카 발동된 이후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무기력한 날씨도 더운데 이제 무기력한 그런 하루하루,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제 계좌 사는 거, 그리고 희망은 있는 건지, 주식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식을 이제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또 사이드카가 뭡니까? 5% 이상 하락하고 나서 기술적, 여러분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좋아하잖아요. 사이드카 5% 하락하고 나서는 기술적으로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상승 확률에 대해서 이제 유명 증권사 자료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방송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 다 되어가는 것 같고, 방송을 떠나서 이제 10년 주식 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빠졌고요, 사실. 아무튼 이제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몸소 경험하는, 제가 사실 그 7월 말부터는 많은 경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그 현금화 한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제가 말로만 현금화 하는 부분이 사실 몸소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삼아서 또 다음번에는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락의 원인은 이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크게 뭐 갑자기 몰래 바꾸고 이러지 않는 걸 잘 아시죠? 기대볼 수 있는 언덕이 7월 31일 FOMC 연준 의장의 그 코멘트 이후로는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래서 7월 말 전까지 이제 포지션을 축소하자, 현금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라졌다. 금리 인하의 그 전 세계 글로벌리 가장 큰 이슈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이벤트의 정점이 지나고 이제 다가온 현실. 그래서 증시가 진짜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줬어요. 사실 외국인을 원망할 게 아니라, 공매도를 원망할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호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 그리고 뭐 연기금 중심으로 연기금 1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지금 또 사실 고개를 들면서 약간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사실 지금 방송 준비하는 이 시기에 미국장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세 반전이다, 뭐 사야 된다 하는 거 믿지 마시고, 사실 이 되돌림 현상은 다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 5% 빠졌을 때 30% 올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익히 이제 증명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많이 회복한다면 66%까지 회복하는 이제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반전을 가지고 이 반등을 가지고 추세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또 한 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지만, 요만큼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다면, 잘 이제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요 반등을 노리는 거고, 아니시라면 그냥 무단히 계속 들고 계시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인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을 정리해드렸죠. 북한, 금리,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만 또 급격하게 다가오면서 사이드카라는 5%가 1분 동안 빠지는 그런 상황을 주시키면서 장을 정지시키는, 5분 동안 정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무섭죠,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죠. 금리 인하는 했지만 뭐 금리 인하는 아니다, 금리 인하의 추세는 아니다, 그러면서 보험성으로 들었다라는, 금리를 내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의 이슈가 확연하게 사라져 버렸고,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져 가면서, 또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ECB의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내용, 그다음에 일본의 양적 완화, 한국의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사실 이제 한국만 많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 뭐 선진국들 제외하고는 사실 큰 재미는 보기 힘든 7월 한 달이었었고, 이제 부도수합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사실 크게 한국은 어떤 뭐 변화를, 한국에 투자하려면 이 부도 스왑 프리미엄을 이만큼씩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중국과의 마찰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뭐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주간 7월 말 중에 이만큼 빠졌었는데 8월 들어 더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외국인들도 서비스업 외에는 거의 신호를 줬죠. 그래서 현금화 해야 된다, 무섭다, 뒤에 8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때 7월 제가 방송할 때 또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네요.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 사이드카 발동이 최대 이슈가 될 텐데, 오늘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이 재밌는 자료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락을 이만큼 했다는데 과거는 어땠는지, 사실 저도 이 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개인의 힘으로 이 과거 데이터를 다 블룸버그 뒤져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이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해준 모습이고, 자, 서두가 길었고, 일단 코스닥 하락이 5% 하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이 총 38번, 상승까지 포함하면은 뭐 상승 17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번이나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가요.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2002년부터 통계를 봤더니 6영업일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이 확률 70%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T 플러스 2일이죠. 오늘째가.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통계적으로 6일 이후부터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라는 겁니다.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5%나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텐데,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는 6일 동안은 상승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뭐 일주일간은 상승했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업일로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가져왔고, 7 영업일 이후부터는 반납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대부분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에서 주식을 정말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시고 손실을 확정짓는 행동은 그냥 안 보고 1년, 2년 묻어두는 것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올라올 거고, 여기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리시는 그 타이밍은 정말로 주식이 싫다고 하셔도 여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멘탈이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도의적인 또 그런 입장으로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단기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또 신용 뭐 다 여러 가지 쓰면서 대출 쓰면서 하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수익 상승한 적도 없고,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그 단기적이라는 게 5영업일에서 6영업일이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이 어쨌든 달러 1215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단기간으로 들어오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이제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랑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6일 이후로 코스닥 일별로 봤을 때, 데일리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었다라는 부분. 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승한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힌트는 결국엔 6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기는 힘들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 장기화된다,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뭐 갑론을박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이제 대외 그 무역 수지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제일 많이 남겨먹고, 그다음 홍콩, 한국으로 남겨먹기 때문에 자충수다라는 측면. 그렇지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대한국과의 이 무역 마찰로 인해서 지지율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한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역할로서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 뭐 두 가지 해결하면 가능할까라는 부분. 뭐 한국은 정말 좀 힘든 상황입니다. MSCI 전 세계 지수에서 마이너스 11% 빠질 때 우리는 21%가 빠져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왕따, 14% 오를 때 우리는 못 올랐기 때문에 또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 그래서 한국 주식이 그만큼 어려웠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드렸던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를 제외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오른 게 아니라 코스피가 11년보다도 빠졌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사실 10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이제 묻지마 장기 투자는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 한국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일본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 10% 관세를 더 이제 추가로 500억 달러, 2,500억이었으니까 기존에 500억 달러 수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해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기대감이 쏠려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7월 1일 이후로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표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느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되고 환율이 좀 진정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좋은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보면은 좀 내용이 길지만 정말 압축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를 7로 지금 맞춰놨던 중국의 행동을 결국에 환율 조작이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고,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서로 이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는데 안 샀다. 왜 안 사냐? 했는데 샀는데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너가 졌어? 그래 중국이 꿇어 하면 그때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서로 부딪히고 어떻게까지 더 일이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바이오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최저치 수준으로 나왔다. 이제 제조업 PMI가 나오면은 또 더 충격적인 시장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쫄지 마라. 시장이 10% 이틀 동안 10%가 빠졌는데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뭐 일본과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 컨텐전시 플랜을 직접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뭐 늘리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용들이요.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9월달까지 뭐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8월 2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네요. 이게 삼중 바닥처럼 보이지만 삼중 바닥은 아니다. 삼중 바닥청 더 길게 보면은 뭐 더 많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1890일까지 빠졌다가 1917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뭐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9시 조금 덜 된 시간인데, 아니다, 10시가 지금 10시 2분입니다. 조금 더 미리 캡처를 한 거라서 뭐 한 9시 반, 10시 사이 될 것 같은데 1.2%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 반전됐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올랐고요. 우리나라 빼고는 다 지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DJ 유로스탁스 유럽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고, 신호를 다시 보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도 미국 증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결과적으로 환율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1215원이라는 환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뭐 되는 입장이라서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유가 바로 환율과 지수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몇 번 말씀드렸고요. 중국 시장은 2,900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또 야간 선물 현재로서 여기 20시 한 2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2시고요. 1시간 정도 방송 준비하고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참 뒤늦은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정보긴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도 뭐 100%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을 이렇게 준비하는 측면에서 고생한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낮에 이렇게 빠졌지만 밤에 앞서 보셨던 이제 지수들이 반등하면서 약간은 더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셨다시피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라는 부분. 이거 지난번에 해드렸던 거죠. 8월 2일날 8월 무섭다. 현금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다. 현실과 이론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22주는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은 금물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 잔고가 힘들다, 주식을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구독 빼버리고 주식 방송 다 차단해버리고 싶다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어느 하나 비중이 낮은 부분이 없어요. 이게 1번, 아니 뭐 이게 1번, 이게 1번, 다 원입니다. 넘버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요. 하나,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와중에 또 이게 해결되고, 금리 인하, 다음 FOMC는 9월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큰 이슈들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 줄 때, 추세적으로, 이제 그때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에서 주식을 그만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은 결과적으로 대형주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 하면, 이게 사실 월봉으로 제가 정말 저도 사실 정말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 파란색의 120일 월봉선은 언제까지 지켜져 오고 있었던 선이냐면 IMF 때까지 지켜져 오던 선이었습니다. 심지어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올라왔던. 이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뭐 얼마나 희망이 없는 건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차티스트로서는 큰 축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2018년 말부터 요때부터 했거든요. 이때도 시장 무섭다고 막 엄청 빠진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보던 게 바로 200일 월봉 120 월봉선이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남들 다 무섭다고 할 때, 여기 무섭다고 할 때 다 반등을 다 먹어냈거든요. 타이밍 잡아서.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이거를 신뢰도 있게 보긴 힘들다는 거죠. 이 오타가 이 5점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정말 상황이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부분.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본 적 없는 550, 연말 전까지만 해도 이게 1000 넘어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550.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어쩌다가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던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본인을 또 저를 또 주위 분들 탓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비체계적인, 까먹었네. 체계적인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거. 비체계적인. 이게 제가 오래되긴 까먹었네. 아무튼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위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이 빠지는데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 의약품을 좀 담는 모습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3,400억, 3,800억을 팔면서 시장에 대거 이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이나 팔았고요. 연기금 합세에서 이제 기관이 많이 담긴 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뭐 개인들 조차고 코스닥 담아준 게 아니라 100% 코스피 위주로, 100% 대형주 위주로만 담는 모습이었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외국인들은 제가 이거 사실 시장을 좀 잘 봤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코스닥 위주로 갈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시장이.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 때문에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폭락 시장만 안 맞이했어도 사실상 정말 코스닥으로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바이오 쪽으로. 근데 아쉽게도 지금 뭐 정말 코딱지만큼 들어와서 이렇게 외국인이 코스닥 이렇게 들어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운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드카라는 부분, 이제 유익 영업일까지 이제 반등하는 그 내용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따로 힘든 7월 고생하셨고, 힘든 8월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좀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길어봤자 9월 FOMC까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전에까지도 한일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간의 이슈,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온다는 그 전제 하에서, 그리고 만약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9월 FOMC까지 또 잘 참고, 정말 돈이 급하신 부분들은 잘 조금씩 인출해서 이렇게 쓰시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어쨌든 반등을 할 거란 말이죠. 이 큰 이슈들은 기대 언덕이라는 이 10년, 50년 불변의 우리나라 이 지수 주식들은 이 기대 언덕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 기대감으로. 사실 기대 언덕이, 기대감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싶어서 기대 언덕이라는 말 자꾸 쓰는데, 이 뭐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이게 나오면은 빠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계 이벤트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올 텐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텐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 종목이 안 올라오는 거. 정말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 같이 손잡고 올라올 수 있는데,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똥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었는데, 금인지. 근데 물론 이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이제 올라오는 대세 상승장이 오겠죠. 근데
내 종목이 안 오르는 거, 이거는 빠질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 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 이제 또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여기 세 가지를 기대하면서 내일 하루, 다음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하루도 힘찬 날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